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언론에서 검찰이 주어로 되는 기사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검찰이 주어가 되는 기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검찰이 무슨 수사를 했습니다 하는 기사는 1년에 가도 한두 건 찾아볼까 말까 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준법 정신이 강한 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일본에서 검찰의 역할과 한국에서의 검찰의 역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검찰이 일반 형사사건은 취급하지 않고 주로 대기업 수사와 정치인 수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악 수사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공안사건 수사. 그래서 일본에는 정치적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와 간첩, 일본은 간첩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국가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그런 공안사건을 취급하는 공안부가 있습니다. 막강하죠. 둘이 라이벌입니다. 한국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검사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처럼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지금 놀라시겠지만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일본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있어요. 왜냐? 일본의 검사 판사들은 우리는 정치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수사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검사 판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불문율입니다. 그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에 대한 명예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정성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한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검사 판사 출신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수십 명. 국회의원으로서는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수사로 해결하려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이용당하거나 정치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해가지고 검사와 정치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이게 바로 개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개혁되어야 할 부분.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이 정권처럼 또 검찰을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을 자꾸 검찰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니 적폐청산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행정적으로 고칠 법은 고치고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해야지 적폐청산의 주 임무를 검찰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은 정치검찰이 되는 거죠. 정치검찰. 근데 문제는 수사 의뢰해도 해서는 안 될 것까지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의뢰는 남발이에요. 더구나 국정원은 국가에 협조하고 자신 국정원 조직에 협조해준 민간인들의 명단을 검찰에 넘겨가지고 조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판국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협조자를 고발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정보기관, 국정원이나 청와대는 제1 임무가 국가 기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보안입니다. 보안. 더구나 대한민국은 북한과 싸우는 전시체제하의 국정원과 전시체제하의 청와대입니다. 여기서는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어느 나라가 이런 국정원, 이런 청와대를 상대로
비밀을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 그것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앞장서 가지고 비밀을 공개하고, 비밀 공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찰에 넘겨가지고 누굴 잡아 넣어달라고 하고 하면은 이때부터 정치 실종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검찰 예속화, 검찰을 권력의 죽으로 만드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법에 따라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사람이 나와야죠. 법무장관이 그렇게 해야 되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임되겠죠. 해임되면 그분이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를 지시를 하면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옷 벗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명령한 사람이 치명적 타격을 받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FBI 국장을 해임했다가 지금 특별 수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강단 있는, 아니,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이 앞으로 나와서 이 법치를 위한 영웅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이른바 세월호 첫 보고 시간을 조작을 했다 하는 폭로를 한 데 이어 이것을 수사를 해달라, 김관진 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수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답니다. 이 말이 좋아서 수사 의뢰지, 이건 수사 지시 아닙니까?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하면 그걸 수사 지시로 받아들이지, 여기에 검찰이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뭐 국정농단 운운하면서 공개한 게 사소한 겁니다. 이거 정말 사소한 거예요. 뭐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 답변을 했는데, 오전 10시에 받았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30분을 늦추었다. 늦게 보도, 실제보다 30분 늦게 보고받은 것처럼 박근혜의 청와대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30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세월호가 넘어가고 있을 때가 9시입니다. 9시 30분에 보고를 받던, 10시에 보고를 받던, 대통령이 인명 구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9시부터 기우뚱하고 9시 30분에 경비정이 도착해가지고 구조를 하기 시작했고, 배가 완전히 엎어진 것은 10시 한 15분쯤 됩니다. 그럼 실제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은 30몇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보고받고 직접 그러면은 경비정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하세요라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화를 받으면
구조작업에 방해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30분의 차이가 난다고 한들 이게 인명 구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30분이 과연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는 안 되죠. 진상조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적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아니면 정말 이게 범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그런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해달라. 이건 위법이죠. 그럼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몇 마디 물어보고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사 의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발견돼야 되죠. 범죄 혐의 발견되지 않는데 조사 단계도 끝나지 않고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이것은 헌법 정신 위반 정도가 아니라 검찰 아마 이 형법을 잘 찾아보면은 이 자체가 법 위반일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방송을 들으신 법조인들이 계실 테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 맞느냐? 사실 확인 없이 어떤 문서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해달라고. 그러면 이 국가정보원은, 아니, 참,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조사기관이 되는 거지. 수사와 조사는 구별돼야 됩니다. 수사는 쉽게 말하면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죠. 고의성이 없는 차고까지 수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수사기관입니까? 행정기관입니까? 흥신소입니까? 이거. 이렇게 검찰을 혹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조선일보 기자가 오히려 그 청와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이 발표를 보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한테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해명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신문에. 당시에는 오전 9시 30분에 최초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는 입수된 정보가 당시에 불충분했다. 왜냐하면 한참 9시 30분은 뭐냐 하면은 경비정이 와가지고 자력으로 탈출한 세월호 승객들을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끄집어 내기도 하고 하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고할 수가 없죠. 아직 구조 중인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10시에 보고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0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해경이 청와대에 팩스를 보내가지고 처음 보고한 시간이 9시 33분이었다. 아니, 해경이 보고한 시간이 9시 33분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 3분 앞서가지고 9시 30분에 받았겠느냐. 9시 30분에 받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겨져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쪽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점이 하나 있죠.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청와대의 내부 규정을 바꿨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하면은 안보는 안보실장이 총괄을 하지만은 재난 컨트롤 타워는 재난에 대해서는 안행부,
안행부가 맡는다. 그전에는 재난이든 뭐 안보든 안보실장이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부 규정에서 그것을 안보는 국방관계는 안보실장이, 그러나 이 재난 사건은 안행부가 맡는다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수정을 한 것이 마치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 변경한 것이다. 불법 변경한 것이다.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것이다. 이것도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은 대규모 재난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규정이 있다. 근데 청와대 내부 지침이 그것과 상치되게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다. 이게 두 법이 서로 상충되었다.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가야 된다. 상위법이 뭐냐? 청와대 내부 지침이 상위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고치다가 보니까 그 기본법에 따라서 안보는 안보실장이, 재난은 행정안전부, 이게 뭐 이름 자주 바뀌었습니다. 행안부로 했다가 안전행정부로 했다가 하여튼 그 부서가 맞는 것으로 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조사 대상이에요. 조사 대상을 해보고 이건 뭐 납득이 안 되면은 수긍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요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잡으려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해놓았는데 그분을 지금 타겟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추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검찰을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독재국가입니다. 정치검찰이 돼버리는 거죠. 정치검찰. 잘못하면 이게 비밀경찰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민주화를 해온 이유가 뭡니까? 정치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악용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 그거 하지 말자 하는 게 민주화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와가지고 이렇게 제 기억으로 말이죠. 노태우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전 30년 동안에 청와대가 정치인이, 여당이 검사, 판사한테 이렇게 주문이 많고 이렇게 압박이 많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 법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권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점점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일제시대 때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결 상태의 장기구금, 미결구금의 장기화. 이것은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일제시대 때. 재판도 안 하고 사람을 계속 잡아넣는 미결구금의 장기화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은 무너지고 일제시대 때의 독립군 탄압하던 그 경찰 시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수사 만능 시대, 수사 만능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시대. 어떻게 하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 인간의 기본권을 지킬지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